제목이 돼지 흥분제 이슈에 흥분한 홍준표. 그래서 사건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미 이슈화돼서 많이 아시겠지만 그 12년 전에 자서전 나 돌아가고 싶다에서 돼지 흥분제 이야기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자꾸 자극적으로 얘기하려고 돼지 흥분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돼지 흥분제라니 막 갑자기 왜 선거 얘기에서 나오는 게 이상하잖아요. 돼지한텐 자극적이겠네. 네,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네. 본인이 쓰고 본인이 검수한 그 책의 제목을 자기가 돼지 흥분제 이야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나와 있는 책이잖아요. 본인이 네, 나와 쓴 있는 책. 책에 네. 나와 있는 챕터 소제목이에요. 네. 그리고 심지어 그 킬링 파트가 이 이야기가 어떤 챕터 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단편이. 네. 그 챕터 제목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꿈꾸는 로맨티스트. 이 얘기가 꿈꾸는 로맨티스트 파트에 있던 얘기라는 점 생각해 주시고요. 이 사람이 네. 얼마나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네. 얼마나 로맨틱한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책에 나와 있던 문장을 거의 그대로 얘기할게요. 대학교 1학년 때 하숙집에서의 일이다. 룸메이트는 같은 대학 여대생을 지독하게 짝사랑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은 이 친구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있었던 모양이라며 그 친구는 무슨 결심이 섰는지 우리에게 물어왔다. 곧 가정과와 야유회를 가는데 이번에 꼭 그 여학생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것이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다음 내용이 보통은 고백 편지를 같이 쓴다던가 대피를 해주거나 막 이벤트를 하거나 노래를 불러주던가 그런 거가 생각나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뭐 책 장 자체가 로맨티스트, 그죠? 꿈꾸는 로맨티스트였다며. 자기 사람을 만들어야겠다. 음. 근데 거기서 홍준표가 이렇게 씁니다. 우리 하숙집 동료들은 국리 끝에 흥분제를 구해주기로 하였다. 솔직히 말할 가치가 없는데 너무 짜증나가지고 얘기를 해야겠어요. 마음을 주지 않는, 이거 되게 서정적으로 쓰셨는데 이미 졸라 싫다는데 그 여자를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돼지 흥분제를. 흥분제를 먹여야겠다. 이거 너무 수준 떨어지고 천박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 사건의 결말은 또 이렇게 돼요. 놀란 그 여학생이 반항을 하자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흥분제가 진짜였다면 실패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자 홍준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것은 시골에서 돼지 교배를 시킬 때 먹이는 흥분제인데 사람에게도 듣는다고 하더라. 사람도 흥분한다고 들었는데 안 듣던가? 그러니까 의심이 하숙집에 있는 멤버들, 홍준표를 포함한 멤버들이 돼지 흥분제를 구해줬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아까 친구와의 대화에서도 보면은 그 홍준표가 돼지 흥분제를 구해준 걸로 의심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그 돼지 흥분제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다는 듯이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듣는 건 당연하고 거기 뒤에 쓴 글 보면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뒤에 그게 나오거든요. 네네. 책의 마지막에 다시는 이런 일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정말 큰 잘못이었다. 반성을 한다라는 뉘앙스의 글이 나와요. 뉘앙스라고도 얘기하기가 그래요. 그냥 팩트예요. 그 사람이 그 뒤에 이게 그때는 이렇게 잘못된 일인지 몰랐다. 그래서 네, 젊은 날의 치기였다. 네, 이런 뭐 거. 그런 식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변명을 뭐라고 하냐면 그냥 그 얘기예요. 그냥 나 아니야. 그냥 내가 자서전에 썼는데 그거 나 아니야. 그냥 뭐 말도 안 되게 변명을 하고 있는 건데 그 확실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S대 학생들이 하는 이야기를 옆에서 들었다. 그것을 책에 기술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처럼 쓰고 마지막에 후회하는 장면을 넣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일에 가담하지 않았다. 자서전도 구라로 썼네. 그리고 심지어 당시 작가가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홍 후보에게 재미난 에피소드를 물었고 홍 후보가 친구들의 이야기를 전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홍 후보가 생각했을 때는 친구들끼리 마음을 주지 않는 여학생을 위해서 흥분제를 가져와서 강간을 하는 걸 모의를 하는 게 굉장히 재밌었던 이야기였던 거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지가 생각했을 때 재밌는 에피소드. 내가 하지 않았다니까 뭐 팩트만 얘기해야 되니까 안 했다고 칠게요. 그냥 자서전을 다 뻥으로 쳤어. 구라를 쳤어. 그럼 송민순 여기서 송민순 한번 등판할 차례인데. 한번 데리고 와야 돼 지금. 근데 그렇지. 재미난 에피소드로 이 이야기를 전해줬다? 그리고 그 정준길 자유한국당 그 대변인이 얘기하기를 당시 책에서도 이미 잘못된 일이라고 반성을 했고 이미 옛날 일이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에서 진짜 짜증나는 부분. 혈기왕성한 대학교 1학년 때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너그럽게 국민들께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대학교 1학년들을 매도하는 말이네요. 우리 대학교 1학년들 지금 이거는 들고 일어나야 돼요. 남성들이 발끈해야 되는 그러니까 내 말이 네. 일반화를 시켜버렸어요.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은 주로 이런 상상을 하고 이런 모의를 할 수도 있다라고 일반화 시켜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해줘야 된다. 딱 그들을 발정난 수태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거 맨날 얘기하는 그거잖아요. 남자의 성욕은 절제할 수가 없어서 이해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 남성분들이 발끈하잖아요. 그 얘기를 이 사람이 한 거잖아. 지금 남성분들 발끈해야 돼. 지금 미쳐버려 진짜.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자서전에 썼던 내용도 내용인데
지금 홍준표 씨가 이제 후보라고 하고 싶지도 않은데 최근에 그 발언도 문제가 됐었잖아요. 설거지 문제 그런 거. 다가 아이고. 토론에서 뭐 심상정 후보한테 연락이 까이고 사과 같지도 않은 이상한 사과 웃으면서 허허 사과를 하고 그거를 끝냈다라고 생각을 하는 와중에 이제 돼지 흥분제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거 정치적 공작이라고 안 봐요. 아니 지가 썼잖아. 그게 지가 썼잖아. 그럼요. 이거 후보 검증해야 되는 그치. 부분이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송민순 회고록이랑은 약간 다른 게 송민순은 남의 얘기를 쓴 걸 가지고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건 지가 쓴 거잖아. 자서전에 쓴 거예요. 아니 약간 송민순이 뭐 그런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후보로 안 된다. 응. 자유한국당 어쩔 거야 안 되겠다. 지금. 그러면 홍준표 씨는 대필 작가의 일탈이라고 봐야 되나? 모르겠어. 그냥 이거는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해도 자기가 쓰고 자기가 검수하고 자기가 내보낸 책이기 때문에 책임을 피하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젊었을 때 성폭행을 모의한 게 그래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쳐요. 그러면 더 충격적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더 충격적인 거예요. 그걸 굳이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자기 자서전에 쓰면서까지 그런 훈훈한 공감과 감동을 얻으려고 했다는 그 사상 자체가 그렇지. 이 사람 쓰레기예요. 수준이에요. 그냥 수준이야. 근데 이런 분들이 꽤 있나요? 홍준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추종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돼지 흥분제 관련한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뭐 네. 여성한테 돼지 흥분제를 먹이면은 뭐 어떻게 된다. 뭐 약 타가지고 뭐 먹인다. 홈런 쳤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홈런을 쳐?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러니까. 그거는 범죄예요, 범죄. 성폭행이에요, 진짜로. 네. 이거 네. 말할 가치가 없는데 그럼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저희가 계속 우리나라가 특히나 그런 게 좀 심하다. 여성차별 이런 게 심하다. 왜 그럴까를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미소진이 그 여성차별이 이 나라에 만연한 이유를 드디어 알았어요. 그 아직도 출생률이 낮은 걸 여자한테 뒤집어 씌우고 그것들이 너무 많이 배우고 배가 불러서 애를 안 낳는다라는 식으로 대책이 나오는 게 그 홍준표 같은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고요. 그 사람도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날 이때까지도 그 아시죠? 웃기지도 않는 그 2대 혐오가 만연하고 있잖아요. 홍준표만 그러지 않아요. 20대 남자들도 2대 혐오가 있어요. 어떤 건지 아시죠? 네, 알죠. 예, 그게 사회 지도층이라는 그 홍준표 같은 인간들이 이대 계집이 꼴 같고 뭐 같잖고 패버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만연한 거예요. 홍준표가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홍준표가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2011년도에 청년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화 여대 계집 애들 싫어한다. 꼴 같자는 게 대들어 패버리고 싶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화여대 재학생이 해명을 요구했거든요. 그랬더니 홍 후보가 농담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뭐 절절한 경험담을 얘기해요. 첫 미팅에 나온 분이 이대 1학년이었어요. 어느 고등학교 나왔냐고 묻기에 제가 나온 고등학교는 대구의 삼류고등학교였어요. 그 고등학교가 나온 거를 듣자마자 일어서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아, 개인적인 아픔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정리를 잠깐 해드리면은요. 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혹시? 그 표를 집결하기 위해서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짓거리 하는 게 왜 표에 집결이 되는지 아세요? 왜 노이즈 그러죠? 마케팅인가요 이거? 네, 노이즈 마케팅의 일부인데요. 네. 그 어쨌든 검색량만 많으면은 당선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도 구글 검색량만 일단 많아지면은 어떤 거짓말을 하든 어떤 자극적인 얘기를 하든 그런 것만 해서 검색량만 많아지면 결국에 결과적으로 당선된다. 이런 이제 미신 같은 게 떠돌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찬물을 확 끼얹어 보면은 이게 사실은 예전에 같은 홍자 들어가는 다른 연예인이 있어요. 네, 노홍철. 네, 그 사람이 이제 그 돼지 흥분제를 칵테일에 넣어서 그랬어요? 네, 똑같은 짓을 했다는 거를 자기가 직접 기사로 직접 이제, 말했어요? 글로 썼어요. 있었어요. 심지어 글로 써가지고 맞아. 있었어. 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사건이랑 완전 판박이에요. 대응하고 했던 일하고 대응까지 다 똑같아요. 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노리고 한 것 같아요, 저는. 와, 미쳐버려, 진짜. 네. 거기에서 따와서 노리고 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거는 그냥 이 사건 하나 자체가 그냥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보기에는 그 사람 머릿속에 사상 자체가 글러먹었어요. 네, 그런 계절씨들 많죠. 그 나경원 의원한테 거울 보고 분칠이나 하는 후보 안 된다. 그리고 그 추미애 의원한테 일하기 싫으면 집에 가서 애나 보든지 배지 떼라. 그리고 그 참여연대 방문한 여기자한테 너 그런 거 왜 물어? 그러다 너 진짜 맞는 수가 있어. 너 나한테 1억이야? 뭐 버릇없이 말이야. 라며. 그 설거지 발언은 뭐 아주 애교 수준인 거고 그냥 이 사람 머릿속 자체가 그냥 쓰레기인 거예요. 그냥 이거는 표로 심판하고 자식으로 할 필요도 없이 사퇴해야 돼요, 진짜로. 이렇게 검증 안 되는 후보밖에 없나 정말로?
노이즈 마케팅 이런 생각밖에 못하는 이런 후보? 지금 홍준표 씨가 했었던 과거의 그런 책에 기술한 내용들, 저는 뭐 그래요. 대선 토론에서도 그렇게 크게 의미 있게 안 봐요. 자꾸 뭔가를 이슈를 자기 쪽으로 네. 포커싱을 좀 당기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만 보일 뿐이지 그 사람이 뭐 그렇게 크게 부각될 만한, 그리고 한 나라의 지도자,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로서의 깜냥 그런 건 전혀 없다고 보고. 진짜 그때는 분위기가 달랐네, 혈기 완성했네, 뭐 이 얘기 하는데 강간은 아직까지 나쁜 거 맞고요. 그리고 자꾸 범죄. 내 말이, 그리고 자꾸 막말은 가장 서민적인 말이다. 내 스타일대로 할 거라면서 서민 막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서민 비하하지 마세요, 진짜로. 그 책에 있는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거의 특수강간죄. 그럼요. 시킬 수 있고요. 네. 예, 그 그리고 수사해야 이거 공소시효가 끝났지만 도덕적 책임은 피할 수 없어요. 발찌 달고 다녀야죠. 미쳤지 진짜. 전자발찌. 모의한 사람도 같이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자발찌 달아야죠. 아, 그러면서 그 모의한 사람 이름 얘기할 수 없대요. 지금 뭐 경제계를 뭐 휘잡고 있는 굉장한 뭐 사람들이기 왜요? 때문에. 자기 얘기 아니라면서 갑자기 또 왜? 아니 그러니까 자기 얘기 아니면은 그 사람들 그럼 얘기해야지. 그 사람들 뭐 심판받게 해야지. 왜 그 사람들 또 챙겨주고 앉아 있어? 자기 얘기 아니라며. 아마 공소시효 얘기 꺼낼걸요. 공소시효 얘기 꺼내지. 네. 법꾸라진데 일종의 그렇죠. 그 사람도. 진짜 너무 답답했어요, 진짜로. 지금 어쨌든 양세병님이 들고 온 이 이슈가 지금 홍준표의 도덕성으로 관련돼가지고 지금 많은 이슈를 더 양산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더라도 홍준표 씨가 완주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남성들 같이 매도하지 말고 여성 차별 좀 이거 근데 고쳐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빨리 그냥 늙어서 이렇게 돌아가시면 그냥 그때야 없어질 것 같으니까 딱히 저는 기대를 하진 않아요, 홍준표 후보를. 하지만 이런 얘기 자꾸 방송에 나와서 하고 책에 쓰고 기자 하지 마세요. 좀 짜증나니까 듣는 사람.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 안 되니까 이제 화학적인 힘을 통해서 강간을 하겠다. 그런 모의를 했다라는 정황인데 쓰레기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대선이 끝나고 나서도 홍준표 대지발정제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얘기인 것 같고요. 네. 뭐 그때 팔아치웠던 자서전을 전량 회수하지 않는 한 뭐 계속적으로 회자될 죽는 그날까지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예. 그래야 저는 대선 후보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그게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도덕적인 잣대에 있어서 얼마나 당당한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됐는데 일단 도덕적인 잣대를 넘어선 과거의 행동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반성하는 태도도 그렇게 도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요. 지금까지 돼지 흥분제의 흥분한. 돼지 흥분제 이슈에 흥분한 홍준표 후보에 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요. 금주의 시사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뒤에 이게 그때는 이렇게 잘못된 일인지 몰랐다. 그래서 네, 젊은 날의 치기였다. 네, 뭐 그런 거. 식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변명을 뭐라고 하냐면 그냥 그 얘기예요. 그냥 나 아니야. 그냥 내가 자서전에 썼는데 그거 나 아니야. 그냥 뭐 말도 안 되게 변명을 하고 있는 건데 그 확실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S대 학생들이 하는 이야기를 옆에서 들었다. 그것을 책에 기술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처럼 쓰고 마지막에 후회하는 장면을 넣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일에 가담하지 않았다. 자서전도 구라로 썼네. 그리고 심지어 당시 작가가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홍 후보에게 재미난 에피소드를 물었고 홍 후보가 친구들의 이야기를 전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홍 후보가 생각했을 때는 친구들끼리 마음을 두지 않는 여학생을 위해서 흥분제를 가져와서 강간을 하는 걸 모의를 하는 게 굉장히 재밌었던 이야기였던 거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재밌는 에피소드. 내가 하지 않았다니까 뭐 팩트만 얘기해야 되니까 안 했다고 칠게요. 그냥 자서전을 다 뻥으로 쳤어. 구라를 쳤어. 그럼 송민순 여기서 송민순 한번 등판할 차례인데. 한번 데리고 와야 돼 지금. 근데 그렇지. 재미난 에피소드로 이 이야기를 전해줬다? 그리고 그 정준길 자유한국당 그 대변인이 얘기하기를 당시 책에서도 이미 잘못된 일이라고 반성을 했고 이미 옛날 일이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에서 진짜 짜증나는 부분. 혈기왕성한 대학교 1학년 때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너그럽게 국민들께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대학교 1학년들을 매도하는 말이네요. 우리 대학교 1학년들 지금 이거는 들고 일어나야 돼요. 남성들이 발끈해야 되는 그러니까 내 말이. 네. 일반화를 시켜버렸어요.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은 주로 이런 상상을 하고 이런 모의를
할 수도 있다라고 일반화 시켜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해줘야 된다. 딱 그들을 발정난 스테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거 맨날 얘기하는 그거잖아요. 남자의 성욕은 절제할 수가 없어서 이해해줘야 된다는 얘기. 기 돼지 흥분제 이슈에 흥분한 홍준표. 그래서 사건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미 이슈화돼서 많이 아시겠지만 그 12년 전에 자서전 나 돌아가고 싶다에서 돼지 흥분제 이야기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자꾸 자극적으로 얘기하려고 돼지 흥분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돼지 흥분제라니 막 갑자기 왜 선거 얘기에서 나오는 게 이상하잖아요. 돼지한테는 자극적이겠네. 네,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네. 본인이 쓰고 본인이 검수한 그 책의 제목을 자기가 돼지 흥분제 이야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나와 있는 책이잖아요. 본인이 네, 나와 있는 책에 나와 있는 챕터 소제목이에요. 네. 그리고 심지어 그 킬링 파트가 이 이야기가 어떤 챕터 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단편이. 네. 그 챕터 제목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꿈꾸는 로맨티스트. 이 얘기가 꿈꾸는 로맨티스트 파트에 있던 얘기라는 점 생각해 주시고요. 이 사람이 네. 얼마나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네. 얼마나 로맨틱한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근데 이 사건의 결말은 또 이렇게 돼요. 놀란 그 여학생이 반항을 하자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흥분제가 진짜였다면 실패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자 홍준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것은 시골에서 돼지 교배를 시킬 때 먹이는 흥분제인데 사람에게도 듣는다고 하더라. 사람도 흥분한다고 들었는데 안 듣던가? 그러니까 의심이 하숙집에 있는 멤버들, 홍준표를 포함한 멤버들이 돼지 흥분제를 구해줬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아까 친구와의 대화에서도 보면은 그 홍준표가 돼지 흥분제를 구해준 걸로 의심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그 돼지 흥분제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다는 듯이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듣는 건 당연하고 거기 뒤에 쓴 글 보면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뒤에 그게 나오거든요. 네네. 책의 마지막에 다시는 이런 일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정말 큰 잘못이었다. 반성을 한다라는 뉘앙스의 글이 나와요. 뉘앙스라고도 얘기하기가 그래요. 그냥 팩트예요. 그 사람이 책에 나와 있던 문장을 거의 그대로 얘기할게요. 대학교 1학년 때 하숙집에서의 일이다. 룸메이트는 같은 대학 여대생을 지독하게 짝사랑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은 이 친구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있었던 모양이라며 그 친구는 무슨 결심이 섰는지 우리에게 물어왔다. 곧 가정과와 야유회를 가는데 이번에 꼭 그 여학생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것이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다음 내용이 보통은 고백 편지를 같이 쓴다던가 대피를 해주거나 막 이벤트를 하거나 노래를 불러주던가 그런 거가 생각나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뭐 책 장 자체가 로맨티스트, 그죠? 꿈꾸는 로맨티스트였다며. 자기 사람 만들어야겠다. 음. 근데 거기서 홍준표가 이렇게 씁니다. 우리 하숙집 동료들은 국리 끝에 흥분제를 구해주기로 하였다. 솔직히 말할 가치가 없는데 너무 짜증나가지고 얘기를 해야겠어요. 마음을 주지 않는 이거 되게 서정적으로 쓰셨는데 이미 졸라 싫다는데 그 여자를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돼지 흥분제를. 흥분제를 먹여야겠다. 이거 너무 수준 떨어지고 천박한 얘기잖아요.